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 보도의 근거가 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의 만남 당시 녹음 파일 그리고 녹취록 전문을 뉴스타파가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 좀 짚어보죠. 권영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개된 내용에 새로운 내용이 좀 있습니까? 대장동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6일 보도도 기존의 언론 보도와 유사했지만은 김만배 씨 육성으로 그런 언급을 했다. 이게 새로운 거였거든요. 네. 두 사람이 한국일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오랜 사이지만은 십수년 만에 만나서 대장동 얘기, 한국일보 시절 얘기, 뭐 그리고 가족 얘기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72분 분량으로. 예. 다만 그 박영수 변호사가 김만배 씨에게 특검이 되고 싶으니 당시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부탁해 달라는 내용. 김만배 씨가 최재경 수석을 의형제라고 칭하면서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을 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전달했다. 네. 이런 내용이 저는 좀 새롭게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으로는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이 관련 보도와 이렇게 보도 과정에서 지금 네. 허위라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 두 가지입니다. 네. 큰 의혹으로 이제 윤석열 전 검사가 지금 대통령이지만 당시 검사일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그 의혹이 큰 덩어리가 네.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영 씨 만났느냐 이 부분이 녹취록에 나옵니까? 네, 녹취록에 있는데 그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거 이제 그 뒤에 뭐 박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네. 보내주더래. 그래서 없어졌어 이러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관련해서는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주임 검사였고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부회장은 구속이 됐지만은 대출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받은 조우영 씨는 불입건 조치됐다가 4년 뒤에 수원지검에서 구속됐다는 사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그리고 거고. 조우영 씨를 만났다는 거는 그렇게 얘기는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 저 말을 이제 윤석열 씨가 윤석열 지금 당시 검사가 그렇게 직접 했는지 네.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조우영 씨와 당시에 조우영 씨를 조사한 박모 검사 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김만배 씨가 윤석열 검사가 네가 조영이가 했다는 말을 하길래 변호인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 조영이가 대검 중수부 조사 갔다 와서 하니까 들었지. 어디서 그런 말을 했다더냐 하니까 어디서 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는 뭘까요? 그럼 뭐 당연히 그 두 사람밖에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조우영 씨는 어쨌든 지금 진술로는 그리고 2021년도에 했던 하반기에 했던 그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전 검사 만난 적 없다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같다면은 어쨌건 박모 검사와 조영 씨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조영 씨의 처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처지요. 예,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예. 조모 변호사 소유지만은 실제는 조영 씨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검찰이 조영 씨 재산에 대해서 모두 추징 보전해 놨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으로. 네.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검찰청에 계속 불려가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조영 씨로서는 입장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는 걸 위기를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추정하는 부분이시네요. 추정이긴 한데 네. 최근에 우리가 해병대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얘기도 VIP가 경로했고 국방장관과 통화한 뒤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국방부 차관은 국방장관이 VIP와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또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안 같습니다. 자, 커피를 타줬다 이 부분도 다른 쟁점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본질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가 본질인데 근데 윤석열 네. 검사가 커피를 다 줬나 이걸로 이제 사실은 좀 바뀐 대목이 있죠. 애초에 이제 JTBC 보도에서 그런 식으로 추론이 가능하게끔 이제 서술을 했던 부분을 어제 이제 JTBC에서는 왜곡된 보도였다라고 인정하는 방송을 했었죠. 누락된 보도였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보도를 한 봉지욱 기자에게 확인도 안 했다, 반론 요청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JTBC가 먼저 용산의 앞에 엎드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실이 당시에 보도가 그랬던 것인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네. 조호영 씨를 인터뷰할 때 한 100분간 인터뷰했다 그러잖아요. 그 녹취록들 다 까겠다, 녹음 파일을 까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네네. 어쨌건 지금 근데 정부 여당에서 예. 이 의혹을 이 사안을 국기문란이다. 네. 심지어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가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럴 사안입니까 이거? 먼저 김기현 대표의 오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며 이 사건은 정, 경, 검, 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대통령실과 방통위, 국민의힘이 국기문란,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 이제 심지어 김기현 대표는 국가 반역죄라고까지 이제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게 볼 사안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예예. 신학님 김만배 녹음 파일을 보면은 이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수년 만에 언론에 난 부고를 보고 연락처를 찾아서 만나서 둘이 옛날 얘기들부터 뭐 이런 얘기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신학님 씨가 이 녹음 파일을 왜 6개월 가까이 묵히고 있다가 네. 대선 5일 전에 뉴스타파에 제보를 했는지 이 대목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정부 여당이 연일 허위 인터뷰라고 단정을 짓고 있지만은 이게 정말 그 허위 인터뷰라고 단정 짓기도 지금은 사실은 좀 너무 파악이 아직 더 성급한 필요한 거잖아요. 상황이죠. 그런 문제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예. 김만배 신학님 녹음 파일 이걸 허위 인터뷰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의 항명 논란 이런 등등 사회 주요 이슈들이 다 묻히고 있잖아요. 이걸 노린 것은 아닌지 언론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좀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예. 윤석열 검사의 커피 문제는 JTBC가 보도를 하면서 조영 씨가 대검 중수부에 가니까 검사가 커피를 타주더라. 이 사건의 주인 검사는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예. 이게 와전이 되면서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이런 얘기가 되고 지난해 2월 25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영의 커피는 왜 타줬어요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준 것처럼 이렇게 와전된 것 같은데 어쨌건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